네, 오늘은 그 AVR 보드상에서 AS-GCM 최적화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이 쓰셨던 논문에 대한 리뷰에다가 제가 쓴 페이스 라이트를 결합을 해서 좀 더 빠르게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AS-GCM 모드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암호화 모드인 GCM을 AS에서 구현하는 건데요. AS-CTR 암호화 모드로 암호화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갈로아 메시지 어센티케이션 코드 GMAC을 이용해서 그 무결성을 검증하는, 그러니까 무결성과 기밀성을 다 갖춘 암호화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28비트 블록 암호에서 사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갈로아 필드 2의 128곱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암호 과정은 여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 값들을 G 해시에 넣어서 이 T 값이 Gmax 값인데, 네, 이걸 얻어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세한 암호 전체적 그 프로세스는 이전 세미나에 올려놨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구현은 많이 해봤는데 갈로아 필드 이런 개념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해서 이참에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한계의 원소를 가지는 필드를 갈로아 필드라고 하는데요. 한정된 비트, 뭐 1바이트나 32비트, 뭐 8비트, 128비트 같은 이런 한정된 비트를 가지는 컴퓨터에서 사용을 하기가 일단 적합합니다. 그래서 갈로아 필드 X 같은 경우는 이 X의 크기 내에 있는 값들을 어떻게 연산을 하더라도 그 값이 순환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컴퓨터는 이진수 비트 연산을 하기 때문에 갈로아 필드 2의 X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바이트를 사용하는 그 곱 연산이라면 2의 8승, 갈로아 필드 2의 8승이 되는 거고요. 32비트라면 뭐 2의 32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러한 x 값에 따라서 그 기하 다항식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 오른쪽에 이 그림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는데 갈로아 필드 4인 연산일 때 기하 다항식은 다음과 같고, 네, 에디션 연산과 멀티플리케이션 연산했을 때 뭐 이런 값, 이 안에 들어있는 x보다 다 작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계속 순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 갈로아 필드를 만난 게 AS를 직접 구현할 때 믹스 컬럼 연산에서 처음 봤는데요. 그때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믹스 컬럼 연산할 때 갈로아 필드 2의 8승을 하게 되고, 여기 기하 다항식은 여기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8비트에서 유한체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변환이 되고요. 이걸 이제 바이너리로 표현하면 여기 나와 있는 값대로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8비트를 초과할 경우, 그 2의 8승을 초과할 경우에 이 나온 결과물에 그 XOR 0x 1b를 하게 되면 이 갈로아 필드에 맞는 저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믹스 컬럼 같은 경우에는 이 곱하기 2 연산이 있었었는데요. 그거랑 만약에 9f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 9f 같은 경우는 가장 첫 번째 비트가 1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캐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런 바이너리 멀티플리케이션에서는 이 캐리 값을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이 0x 1b 이 기하 다항식을 바이너리로 만든 이 0x 1b를 XOR을 하게 돼서 갈로아 필드 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갈로아 필드를 사용하는 암호에서 바이너리 멀티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곱셈 연산은 연산 시간이 크기 때문에 암호화 전체에 있어서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는 룩업 테이블을 사용하는 멀티플리케이션이랑 특정 비트의 값에 따라서 만약에 특정 비트가 1이면 연산을 수행하고 0이면 연산을 수행하지 않는
방식의 이런 블록 컴 메서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룩업 테이블을 사용하는 폴리노미얼 멀티플리케이션인데요. 네, 이 룩업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 0부터 15까지 가는 u에다가 이 b 값을 이용을 해서 룩업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그 인풋 값인 이 a의 그 상위 비트 4개를 그 인덱스로 해서 이 룩업 테이블의 값을 가져와서 네, 왼쪽으로 4번 시프트 한 뒤에 그 다음에 로우 비트 4개를 가져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룩업 테이블 해서 r을 리턴하는 방식의 폴리노미얼 멀티플리케이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연산 같은 경우는 if else문 같은 뭐 브런치가 따로 없기 때문에 타이밍 어택과 같은 부채널 공격에 취약성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룩업 테이블 같은 경우는 반복되는 메모리에 저장된 값이고, 네, 그걸 연산 도중에 계속 이렇게 로드하고 다시 스토어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그 해밍웨이트를 이용한 그 전력 소모를 분석을 하게 되면 상관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를 분석했을 때 키값이 노출되는 취약성이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특정 연산 비트의 값에 따라서 연산을 수행하는 이 블록 컴 메서드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이면은 연산을 하고 0이면 패스를 하게 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특정 비트가 1이면 연산을 하게 돼서 그 연산 수행 속도가 소비가 되고 0이면 패스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연산 속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연산의 수행 시간을 분석을 해보면 타이밍 어택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 어택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막을 수 있다고 제안을 하는데, 우선 만약에 1인 경우에는 네, 저희가 원하는 연산을 하게 되고 0인 경우에는 NOP 연산이나 뭐 제로를 XOR 해주는 이런 연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러한 NOP나 제로 연산 같은 경우는 전력 소모가 다른 연산에 비해서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이걸 전력 분석을 해보면 전력 소모가 작은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이 부분은 연산을 하지 않는 NOP나 쓸모없는 이런 제로 연산을 하고 있다라는 걸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취약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취약성을 막기 위해서 좀 추가적인 특징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 비트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봤던 네, 여기 들어갈 이 값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특정 A의 특정 비트, 네, 이건 1 아니면 0일 텐데요. 이 비트가 뭐 1이면 아까는 연산을 하고 0이면 연산 안 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거를 0과 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가 1이라면 여기 들어가는 마스크 값은 0xFF가 되고요. 만약에 0이라면 마스크 값이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if else 문이 따로 없이 바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b 값에 이 마스크를 AND 연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이 b 값에 이 A의 특정 비트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1이면 이 연산을 진행을 하는 거였고, 아니면 아무 연산을 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건 그냥 이 마스크를 이 B 값에 엔드 연산을 하고 그냥 그대로 계속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 어택이나 그런 전력 분석을 이용한 추측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BK에 만약에 이 비트가 1이어서 연산을 진행하게 된다면 일단 마스크 값이 0xFF가 되고, 이 BK랑 0xFF를 하게 되면 어차피 다 1이기 때문에 엔드 연산을 하면 그대로 BK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산 결과에는 전혀 지장이 없게 되고 그대로 똑같은 연산을 하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되고요. 마스크가 제로인 경우에는 제로와 엔드 연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결국 0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로 연산을 하는 거랑 똑같은, 그러니까 아무 연산을 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공격자는 뭐 이런 브런치도 없고
네, 그 NOP나 뭐 이런 연산을 사용해서 전력을 분석했을 때 티가 나는 그런 취약점도 없기 때문에 네,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총 8번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한 번씩 시프트 해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AVR 어셈블리 코드로 봐도 어차피 똑같은 내용인데요. 우선 여기서 말하는 0x80은 그 이게 7일 때 127 값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비트 엔드 네, 이 부분인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 비트 값이 지금 1 아니면 0으로 설정이 돼 있겠죠. 사실은 여기 1 아니면 0은 아닌데 아무튼 그리고 제로 값을 클리어해서 이 비트랑 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캐리가 발생했으면 FF가 되고 아니면 0이 되는 거겠죠, 이 비트가. 네, 그래서 B 값을 여기다 가져와서 네, 여기 있는 이 마스크를 지금 해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XOR 연산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비트가 제로라면 여기서 AND 제로를 하기 때문에 네, 다 제로가 돼서 어차피 쓸모없는 연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만약에 FF라면 어차피 그대로 똑같이 M0부터 M3까지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같은 연산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카라츠바 알고리즘인데요. 이거는 교수님이 쓰신 논문에 상당히 많이 저도 본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개념 자체는 어려운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곱셈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무슨 x랑 y를 곱한다고 했을 때 이 x와 y 값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b 같은 경우는 이 그 진수를 말하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x가 만약에 1234라고 하면 x1 같은 경우는 12로 하고 이 진수는 10진수로 해서 10의 2승 그 다음에 나머지 뒤에 값 이런 식으로 네, 분해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x, y를 곱하게 되면 총 4번의 곱셈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번의 곱셈이 일어나서 네,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하면 곱셈을 한 번 정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카라츠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x1과 xy를 z2로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z0 같은 경우도 이 뒤에 있는 x0, y0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값이 네, x1인데 이 값이 이거였죠.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똑같이 봐도 어차피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런 연산을 지금 다 하지 않아도 네, z1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값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x1은 이게 되고 y1은 네, 56이 됩니다. 그 다음에 x0, y0도 똑같이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나오는 이 z2 같은 경우는 12 곱하기 56 해서 이 값이 나오고, z0 같은 경우는 이거 두 개를 곱해서 이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식에 이것들을 대입해 보면 네,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x1, x0, y1, y0 이 곱한 결과에 아까 구해놨던 이 값들을 여기서 빼주면 네, 이 값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10진수에 대입을 했을 때 동일한 결과값을 연산을 한번 줄이고 할 수 있는 곱셈 최적화 알고리즘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만들어놨던 이 시큐어 바이너리 멀티플리케이션 이 알고리즘 이 곱셈기를 이용을 했을 때 이 카라츠바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 이 ASGMAC을 구하는 이 과정이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똑같이 이것도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인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Z2가 이게 지금 총 8바이트의 변수를 앞에 4개, 뒤에 4개 이런 식으로 잘라 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동일한 방식으로 보셔서 아까와 동일한 연산을 하는 알고리즘이랑 똑같은 알고리즘을 그냥 다르게 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카라츠바를 사용을 하면 이 곱셈 연산을 좀 더 최적화시킬 수 있다. 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AES GCM 같은 경우도 그 암호화 자체는 AES CTR 모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CTR 모드 같은 경우는 이 인풋 밸류를 IV 밸류를 넣어서 AES 연산을 하고 그 나온 결과값과 플레인 텍스트를 XOR해서 이걸 암호문으로 쓰는 그런 암호화 모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블록이랑 두 번째, 세 번째 블록 차이는 이 카운터 밸류인 이 끝에 바이트밖에 없다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렬 연산이 가능해서 암호화 시간이 상당히 빠르고, 네,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다음 페이스 라이트는 제가 쓴 논문인데요. 네, 이거는 설명을 많이 했고 이전 세미나에 보시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ES CTR을 최대 속도로 할 수 있는, 네,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AES GCM 같은 경우는 AES CTR 함수로 암호화를 하고 이 Ghash 함수로 Gmac을 구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안하려고 하는 논문은 이 AES CTR 함수 최적화는 이미 지금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이 Ghash 함수를 최적화해서 이 AES GCM 모드를 더 빠르게 최적화를 하자라는 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여기다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야 좀 좋은 논문이 될 텐데 이건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네, 현재까지는 일단 암호화에 있어서 갈로아 필드나 이런 폴리노미얼 멀티플리케이션 자체가 뭔지 잘 몰랐었는데, 네, 이런 걸 좀 정리를 해봤고, 네,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치는 A 플러스 B, 이거는 지금 구현은 했는데 그 아트메 스튜디오 7이 업데이트를 한 이후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먹지를 않는 현상이 지금 있어가지고 올바른 값이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걸 확인을 못해서 이 브레이크 포인트가 왜 안 되는지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